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벌써 우리 만난 지 28번째 시간이네. 훨씬 많겠지 뭐. 학생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교과서 172, 173 참고해서 빈칸 채우도록 합시다. 172, 173 교과서 빈칸 꼭 채우고 수업 듣자. 알겠니? 빈칸 채우면서 수업 듣도록 합시다. 좋아요. 오늘은 학생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학생운동. 그 당시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의 사진이고, 이것은 선생님이 2019년에 3월 1일 3.1절 날에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을 찍은 거야. 위안부 할머니 지금 소녀상이 있지요? 이거 일본 대사관에 있는 거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도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개관 한번 끌고 와 봤어요. 지금 어디를 배우는지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 192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는데 다양화가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지요. 다양화. 민족주의 계열이 했던 건 뭐였지? 미음 떠올리라고 그랬지?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그렇지.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는 쟁의가 떠오르면 된다고 그랬어. 소작쟁이랑 노동쟁이. 좋아요. 오늘은 학생운동 배울 거야. 학생운동은 욕심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네, 먼저 욕심만세운동이에요. 욕심만세운동은 26년 4월에 순종이 좋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3.1운동은 왜 일어났니? 3.1운동은 일어난 이유는 좋아요. 고종이 죽었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 이번엔 누가 죽었어요? 고종 다음에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사를 법칙화할 수는 없지만 일본도 또 조선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때가 왔다. 좋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랑 천도교 그리고 학생들이 순종의 인산일의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인산일에 만세운동을 계획했으니까요. 그 외놈들도 이 패턴에 딱 안 거지. 그래서 딱 사회주의 계열이 시위 계획이 딱 발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애국지사들이 검거되고요. 그래서 이 단체들, 사회주의 단체랑 천도교 학생이 계획했는데 사회주의 단체가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남은 학생들이 예정대로 시위를 추진합니다. 멋지지요? 학생들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러 지역의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벌여서 참여합니다. 다 같이 학교를 안 가버리는 거야. 선생님, 학교 안 가는 게 시위인가요? 시위일 수 있고요. 때로는 큰 시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 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시위가 아니지만 다 같이 모든 전주 지역의 학생인 모두가 다 같이 휴학을 한다? 그러면 꽤나 큰 파격적인 일들인 거지. 일본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말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결과 의의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 등 민족주의 계열이랑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했어.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반반 나눠가지고 누구는 민족주의, 누구는 사회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있니? 라면서 독립운동의 필요성, 어떤 독립운동? 통일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추진하는데 영향을 줘요. 민족유일당 운동 아직 안 배웠지?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처음 배운 적이 있지. 언제 배웠냐면 봉청참참참 미스야 삼부통합. 그 삼부통합 운동할 때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삼부통합 운동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쨌든 민족유일당 운동이 추진하는데 영향이 되고요.
학생들이 주도하는 항일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어떠한 말들을 남겼는지 볼까요? 조선민조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000만 동포야. 죽음을 결단코 싸우자. 만세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횡포한 총독 정치를 구축하고 일제를 타도하자.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철폐하자. 일체 납세를 거절하자. 공장 노동자는 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의 소장료를 주지 말자. 라는 당시에 이러한 주장을 남겼네요. 두 번째 학생운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은 더욱 활발해져요.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정치활동하는 거지. 처음에 학생들이 뭐 하겠어? 책 읽겠지, 당연히. 책 읽는 모험이에요. 얘들아, 책 좀 읽자. 선생님 밴드에 추천도서 올려놨던 거 기억나지요? 이 추천도서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으면 좋고요. 역사 관련된 과 갈 거면 진짜 이 책 보면 더 너무나 좋고요. 어쨌든 책 좀 읽어요. 무튼 독립운동은 사실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책 읽는 모임인데 안으로는 어떤 거야? 비밀 결사야. 우리 몰래 토론하는 거야. 일본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나라가 되는지 토론하는 거지. 동맹휴학을 벌이고요. 처음에는 학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처음은 학교 문제로 시작했지만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때? 마을, 도시, 그리고 일본 국가까지 전부 다 확장하는 거지. 문제를 계속해서 삼고 계속 고민해보는 거지. 사고가 확장하는 거지. 점차 식민지 교육 철폐. 우리를 위한 교육이 아니다. 이거는 일본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운동이지. 이거는 우리를 위한 교육이 아니다. 식민지 교육 철폐. 그리고 또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한국인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는 것. 그리고 한일 학생 간의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 사건 발생은 광주에서 나주까지 가는 기차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준채라는 학생이 사촌 동생인 박기옥이 일본인한테 희롱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피가 거꾸로 쏟는 분노를 느꼈대요. 나는 피가 역류하는 분노를 느꼈다. 가뜩이나 그놈들하고 한 차에 통학을 하면서도 민족 감정으로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며 지내온 터인데 그 자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당연한 감정적 충격이었다. 처음에는 사실 감정적인 싸움이었어요. 이 사촌 박기옥이라는 어여쁜 학생을 일본인 학생이 수모를 준 거야. 그래서 일본인 학생과 충돌하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냥 나주역에서 내리자마자 단체로 패싸움이 일어나요.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패싸움이 일어나는데 정말 짜증나게 일본이 시비를 먼저 건 거지. 근데 경찰은 누굴 잡아가? 한국 학생들을 싹 잡아가고 주범으로 몰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야. 화나겠지.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주 아주 작은 학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판하게 돼요. 학생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이 전개됩니다. 진짜 그 패싸움 때문에 이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외놈들이 어떤 걸 하냐. 일본 왕 생일 기념식을 여는데 11월 3일에 엽니다. 반일강적인 격화돼요.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됩니다. 식민지 교육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민족해방 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이후 학생운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지만
과거의 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60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또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촛불 혁명까지요.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엔, 중심엔, 센터엔 누가 있었냐? 바로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학생 운동할 때도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룰 때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고, 여러분이 부당하거나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시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 논리적으로 조금 더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일 때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또는 이제 선생님의 미래를 걸고서라도 여러분의 편할 것을 꼭 약속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주장 볼게요. 장엄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끝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하여 걸기하자. 일어나라. 싸우자. 굳세게 싸워라. 검거자를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교군대의 경찰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직원회의 학생대표를 참가시켜라. 우리 왜 학생대표를 참가 안 시키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조선인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식민지적 노예 교육제도 철폐하라.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공부하겠다고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국 학생 대표자회를 개최하라. 진짜 이 글들 보면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왜냐? 더 많이 배웠거든. 더 정보가 풍부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유? 그냥 안 해봤기 때문인 거지. 너네가 뭔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사실 이제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을 존대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관심 분야 또는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정말 전문가고 말 잘해요. 충분히 성숙했고요. 충분히 자기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댓말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생각해보기 넣습니다. 어린이날 언제야? 같이 수업했으면 다 대답하겠지요. 5월 5일이요. 크리스마스 언제야? 12월 25일이요. 학생의 날은 언제야 얘들아? 너넨 학생이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너네는 학생이야. 학생. 근데 학생의 날은 언제야? 11월 3일이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때 학생의 날 행사도 진행하려고 할 거야.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좋은데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꼭 여러분과 함께 학생의 날을 전개하고 싶어요. 네, 학생의 날 왜 11월 3일이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된 시점이 11월 3일입니다. 옛날에는 학생의 날에 학교를 안 갔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안 가는 걸 사라졌죠. 학교를 갔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알 텐데, 학생의 날을 잘 모르죠, 지금은.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학생이고, 그날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날을 기념하고 알고 왜 이 날이 여러분의 날인지, 그리고 과거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니? 과거의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진짜 이거는 선생님의 바람이야.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너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너네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네가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네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네가 논리적으로 당당히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너희에 대해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어쨌든 그 과거의 학생들도 움직였어. 정말 움직여야 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부당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다 같이 학교 안 갔고요. 학교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뭐 좋았겠죠. 명분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런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쳐 보였다는 것, 그거 자체가 선생님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남기니까 조금 사려서 이야기할게요. 글쓰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교, 우리 사회와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학교가 개선해야 할 점을 적어보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 뭐 이런 거 적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가 이게 바뀌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적어보세요. 두 번째, 지금 우리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점, 고쳐야 할 점,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학교가 개선해야 할 점, 이거는 선생님이 수집해서 진짜로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고, 지금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선생님은 꼭 전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행동했었고요. 과거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충분히 그랬고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은 뭐 배우는지 안 적어놨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끝나기 전에 또 선생님 얼굴 보여줘야지. 살짝 쑥스러워서. 어깨가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